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 첫 번째 사례는 남자친구에게 푹 빠진 딸아이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의 사연입니다. 예,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이 또 이성교제, 그죠? 빠졌은 그 시절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나라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갈까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례를 같이 한번 좀 보시겠어요? 예. 여고 2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딸아이가 교회에서 만난 대학생 오빠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걱정입니다. 성적이 최상위권이었는데 요즘은 성적이 뚝뚝 떨어져 중간밖에 안 됩니다. 어쩌다 알게 된 남편은 펄펄 뛰고 반항하는 딸아이의 뺨을 때려 요즘 두 사람은 말도 안 합니다. 게다가 무슨 돈이 필요한지 요즘은 계속 용돈 타령입니다. 딸아이는 그 오빠를 만나보면 엄마도 반대 안 할 거라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참 중간에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쏙 끓이시는 어떤 그 엄마의 심정이 저한테도 이렇게 좀 전해져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죠? 참 쉽지 않으시겠죠? 예. 이제 막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대학 입시도 눈앞에 닥쳐 있고.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아무튼 무조건 반대하시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예. 아무리 이제 자식이지만 부모님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부모님 의지대로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입니다. 자식이죠. 참 자식 농사 쉽지 않죠. 예. 오히려 부부는 그래도 내가 선택한 상대이기 때문에 되는데 참 자식은 잘 안 되고요. 한참 요 예민한 사춘기 또 요 시기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반대를 하시면 아이가 말 안 하겠죠, 당연히 이제. 그죠? 거짓말하고, 그죠? 오히려 담쌓고, 그러다 보면 점점 불신의 벽만 높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사실 반대하시는 건 옳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들어주는 겁니다. 예. 아버지야 뭐 펄펄 뛰고, 그죠? 뭐 딸 뺨까지 때렸다니까 지금 당장 대화는 안 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만이라도 딸하고 대화할 수 있는 또 같은 여자 입장이라는 쪽을 일단 좀 들어주시는 거죠. 자꾸 훈계하려고 들거나 설교하려고 들거나 충고하려고 들지 마시고 일단 딸아이의 얘기를 좀 한번 좀 들어주십시오. 아버지하고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딸아이도 엄마한테까지도 얘기를 안 할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 대화의 채널을 유지하셔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사실 공감까지 해주시면 좋죠. 지금 이 수업 듣는 여러분들도 공감이라는 단어를 잘 좀 기억을 하죠. 공감 참 잘 안 됩니다. 예.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거. 경청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뭐 상대방 이렇게 쳐다보면서 듣는 척 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그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 심정에 대해서 공감해준다는 거 이것은 웬만한 훈련, 연습 공부만으로 얻을 수 있는 태도나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참 대화를 해보면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 참 속상했겠다. 오빠 없이는 예를 들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것 같아. 근데 그런 심정은 몰라주고 아빠가 네 뺨을 때렸으니까 얼마나 서운했겠니. 그래서 일단은 그죠? 일단은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거. 그게 비단 이 사례에서처럼 이성교제 때문에 고민하는 딸과 어머니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첫 번째 아마 원칙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죠? 일단은 아이들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나마 아이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악화되면 그 대화가 단절이 되거든요.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죠. 물어봐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경우에라도 자식하고의 대화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채널을 유지하실 것.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 녀석이 뭘 좀 불만스러워하고 뭘 서운해하고 뭘 원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예측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한데 대화가 딱 끊어지면요. 집에서는 별 문제 없어요. 학교도 큰 사고 없이 잘 다니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엉뚱한테 뒤통수를 아주 맞는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일이 가끔 벌어지기도 하죠. 두 번째입니다. 아빠를 대하는 지혜에 대해서도 좀 엄마가 좀 가르쳐 주시는 것도 좋죠. 예.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혹시 이성교제 했을 때 중학생, 고등학생, 요즘은 학생들이 빨라서 초등학생도 심지어는 유치원 학생도 요즘은 그죠? 그런 아주 이성에 갖는 감정이 생기나 봐요. 옛날에 TV에서 7살 아이들에 대해서 유치원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여자아이를 두고 남자들끼리 막 그죠? 다툼을 벌이는 장면. 우리보다는 참 성장이 빨라졌습니다.
따님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드님들한테. 엄마 아빠가 너희들처럼 중학생, 고등학생 때 어떠했는가.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엄마를, 아빠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하죠. 저 때만 해도 사실은 여고생, 남자 학생, 그죠?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빵집에서 만나다가, 예를 들면 생활지도부 선생님한테 걸리는 거죠. 걸리면 정학이었어요, 정학. 요즘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남학생, 여학생이 빵집에서 만나가지고 빵 먹는데 그게 정학을 당해야 되느냐고. 참 그만큼 시대가 달라진 거죠. 그때는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12시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12시 넘어서 사이렌 울리고 걸리면 파출소에서 하룻밤 잤었죠. 신세 졌었죠. 그런 얘기들을 하면 애들은 아마 배꼽을 잡고 웃을 겁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예. 왜 밤 12시가 되면 다 알아서 성인이 갈 텐데 그걸 왜 국가에서 그렇게 단속하고 해야 됐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아빠는 그런 시절을 지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아빠한테는 뭐 여학생, 남학생, 전화번호 그런 걸 알아내기도 힘들었던 그런 시절을 살았던 아빠한테는 지금 그것도 이제 다 어른이 다 돼가지고, 그지? 엄마, 아빠 생각에는 저러다가 혹시 뭐 예를 들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임신 같은 거죠, 뭐. 그리고 대학 입시를 코앞에 뒀는데 한가하게, 오빠나 만나고 다니고 그럴 시기냐. 너 정신이 있냐, 없냐. 뭐 예를 들면 미쳤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다는 아빠의 입장을 좀 대변해주는 역할을 좀 하시고요. 가능만 하시다면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서 대화가 잘 안 되겠지만 남편한테도 고등학교 2학년 딸아이의 그 시절, 그죠? 그 정서, 그 심정을 좀 대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죠. 당신은 남자라서 여자아이의 그 심정을 모르는데 아무리 딸이지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된 아이를 뺨을 때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아마 아이는 당분간 마음 열기 힘들 거다. 그래서 다른 걸 뭐 당신이 미안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사과하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아무리 딸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빠가 딸아이한테 뺨을 때린 거 그것만큼은 사과한다는 얘기를, 그죠? 전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좀 만들어주세요.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어디 뭐 부모가 자식한테 뭐 사과를 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뭐 설사 딸 얼굴을 맞대고 만약 사과하기가 좀 힘들다면 뭐 예를 들면 쪽지도 좋고요, 편지도 좋고, 뭐 문자도 좋고, 이메일도 좋고, 아빠가 먼저 사과의 손을 내미는 어떤 그 계기를 아내 되시는 분이 한번 좀 만들어주면 좋죠. 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 사례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분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비슷비슷한 문제, 우리 남편과 아이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또 예를 들면 우리 아내와 아이들하고의 관계에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생겼을 때 내가 중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지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아빠가 정말 힘들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을 때 딸아이가 아직도 성이 안 풀려서 화가 안 풀려서 매몰차게 그 아빠의 내미는 손을 거절하거나 뿌리쳐버리면 관계는 더 훨씬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어머님이 슬기롭게 그 중재 역할을 해주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딸아이한테 그런 얘기도 좀 넌지시 얘기를 해주세요. 반드시 만나지 말라.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빠가 엄마가 염려하는 그런 어떤 성적이 뚝뚝 떨어지지는 않고 성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건전한 예를 들어서 만남으로 양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 심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고 무엇보다도 청결하게 하기. 그래, 오늘 같은 날은 그런 옷보다는 이게 좀 좋겠네. 그죠? 그래, 엄마 머플러 좀 빌려줄까? 엄마가 차는 액세서리 같은 것도 좀 빌려주시기도 하고, 그죠? 약간은 좀 내숭 떠는 지혜도 좀 일러주시고. 그래서 엄마가 오히려 같은 입장에서 딸아이하고 한편이 돼서 조언을 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교회라니까 또 당분간 좀 건전한 만남이 약속되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뭐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목사님하고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고 못 만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양성화하면서 그러면서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규칙, 범위 이런 것들은 딸하고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빠가 염려하는 거, 엄마가 염려하는 것을 벗어나면서, 그죠? 하루아침에 딱 못 만나게 하지 마시고 그 관계는 유지하면서, 그죠?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그런 경우 안 만들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가능만 하다면 딸아이의 스스로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대학 들어갈 때까지 잠시 만남을 유보하는 거, 그걸 끌어낼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무엇보다도
대학 입시 때 아무래도 자꾸 이렇게 신경 쓰고 하다 보면 학업에 좀 소홀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남자들이 상당히 빠지거든요. 남자아이들은 생각 안 하고. 근데 여자아이들은 대체로 보면 상대적으로 남자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자기 관리 능력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잠시 있는 거다. 못 만나게 하는 거 아니라 그 오빠의 좀 더 발전적인 만남을 위해서 오빠하고 잘 얘기를 해서 대학 들어가서 진짜 그때는 대학생과 대학생으로 오빠와 그죠? 뭐 여동생 어떤 그런 차이가 아니라 그런 관계로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하고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따님이 스스로 그런 선택을 내릴 수가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뭐. 그리고 딸아이 얘기에 그 오빠를 한번 만나보면 엄마도 반대 안 할 거예요. 뭐. 그건 딸아이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정말 원한다면 만나는 것도 사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돈 얘기를 하셨는데 사귀다 보면 당연히 용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대학생 오빠니까 대부분 그 오빠가 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가끔은 그죠? 딸아이도 예를 들면 차라도 한 잔 그죠? 뭐라도 한 잔 선물 같은 거 돈이 더 들 수도 있고요. 자꾸 가꾸고 그죠? 꾸미고 하는데 좀 신경이 쓰니까 돈은 좀 더 들겠죠. 그랬을 때 남편하고 좀 합의해서 용돈을 좀 올려주시면 더더욱 좋고 만나지 말라는 그 대학생 만나는데 아빠가 용돈 올려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아빠 몰래 엄마가 넌지시 딸아이한테 용돈을 조금씩 주는 것도 정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지나치게 무조건 반대는 것은 좋지는 않고요. 딸아이의 얘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스스로 딸아이가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엄마와의 대화의 끈을 놓지 마실 것. 그리고 남편과 그 사이에 중재 역할을 지혜롭게 하실 것. 자, 그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사례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는데 종교가 달라서요. 너무너무나 고민이라는 29세 여성의 사례입니다. 예.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아니면 정말 부모님의 결혼을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셔서 잘 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또 조금은 좀 후회가 남는 어떤 그런 학생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사례를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지 그리고 아직 우리 아이들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또 들어는 초등학생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이런 비슷한 문제가 닥친다면 나는 부모로서 또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5년째 사귀고 있는 오빠와 결혼을 약속했는데 종교 문제로 고민입니다. 우리 집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데 오빠네는 제사에 철저하고 점이나 궁합도 보는 불교 집안입니다. 불교 신자인 오빠는 저를 따라 교회에 2년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오빠네 집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삼형제 중 막내인 오빠를 우리 집에서는 제가 좋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반대는 안 하지만 역시 종교 문제 때문에 조금은 불만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지막 얘기가 가슴에 왔다죠. 하고 한숨을 쉬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상담자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생각을 좀 같이 한번 해보죠. 제 생각에는 일단 좀 다행스럽네요. 그래도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종교를 존중하고, 그죠? 그래도 따라주려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니까. 그리고 여자, 그죠? 결혼을 하면 이제 친정 부모님이 되시겠지만 부모님도, 불만은 있지만 아직 대놓고 반대는 안 하신다 그러니까 참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두 사람의 신뢰와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죠.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 그죠? 같지 않죠? 예. 서로 다름을 정말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면서 그 속에서 뭔가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참 고약한 게 종교 문제인 것 같아요. 성격도 틀리고, 고향도 틀리고, 그죠? 학력, 나이, 여러 가지 취미 틀릴 수 있는데, 종교가 이렇게 극심하게 대조적이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남자 쪽 부모님이 모르신다는 게 이제 문제죠. 이 결혼을 약속한 그 남자친구의 마음 씀씀이는 참 예뻐요. 얘기하시면 불같이 화를 내시고 펄펄 뛰실 테니까 부모님한테는 얘기를 안 하시고 가능하면 숨기고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근데 이제 이건 언젠가는 아시게 될 거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까지 그냥 얘기하지 말자. 뭐 그런 생각도 일면 언뜻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나중에 그죠? 뻔히 보이는 불화를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야, 결혼 전에 좀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극심하게 반대를 해서 정말 결혼을 할 수 없다면 최악의 경우는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상정하겠지만 그런 어떤 시련이나 위기나 난관 앞에서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걸 못 이기고 그거 대신에 그냥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하면 두 사람의 어떤 결혼에 대해서 재고해 보셔야죠. 예. 그러나 그런 과정을 이겨내고 슬기롭게 결혼에 꼬리를 수 있다면 더더욱 다행인데 아무튼 저는 이것은 비밀로 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밝히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종교는 같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같아야 된다. 예. 틀려서는 안 된다.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서로 좀 품어줄 수 있으면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부 간에 가족 간의 종교가 같은 게 좋겠죠. 그래서 시댁의 문화에 맞출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예. 이건 약간 좀 종교적인 어떤 해석상의 문제라서 저와는 달리 다른 해석, 종교적인 해석을 하시는 목사님이나 예를 들면 스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전제로 할게요. 저는 어떤 종교적인 차원,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라 다분히 가족학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종교는 가지되 예를 들면 결혼해서 시댁에 무슨 제사를 지낼 때는 절을 꼭 해야 되는 분이라면 절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우상숭배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종교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겠지만 조금 좀 융통성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셔서 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1년이면 몇 번이나 되겠어요.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시댁의 문화에 좀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거꾸로 신정부모님이 조금 열린 사고이신 것 같아요. 신정부모님이 조금 열린 사고이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사연 주시는 분이 완전히 불교 쪽으로 종교를 바꾸시는 건 불가능할까요? 예. 그것도 만약 가능하다면.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그래서 절대 이건 안 된다. 그죠? 절대 저건 용납할 수도 없다 하는 그 틀이 강하면 강할수록 두 사람이 합일점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건 절대 양보 못하고 오빠와 양보를 해야 돼. 다행히 남자가 따라주고 존중해주고 교회를 가준다니까 다행인데 그럼 왜 오빠도 집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불교를 자기는 접고 나한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 역시도 예를 들어서 오빠 아니면 결혼해서 시집,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의 문화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꼭 남자, 여자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무래도 좀 남성 위주의 사회죠. 아직도 한국 사회는. 그래서 뭐 두 사람이 사랑하고 뭐 좋으면 되지 뭐 집안은 뭐 따질 필요가 뭐 있느냐. 아직도 여전히 그 영향이 있거든요. 설사 그 시부모님하고 함께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따로 떨어져 살지만 시집에 시부모님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자유롭기는 어렵죠. 그랬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종교를 바꾸는 것도 한번 좀 재고해 보시고 그 부분도 예, 어머님, 아버님, 친정, 예, 결혼하시면 친정 아버님, 어머님이 되실 분하고 좀 상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이게 언뜻 보면 종교 문제 같죠. 예, 종교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다른 일면으로 또 보면 이거는 종교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혼해서 앞으로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치관이나 욕구가 달랐을 때, 그것도 아주 극명하게 180도로 달랐을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접근을 해서 풀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 종교뿐만 아니라 뭐 조금 전에 다뤘던 그죠? 아이들 유학 보내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식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돈 씀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디에서 살 건가? 아파트에서 살 건가? 단독주택에 살 건가? 뭐. 그래서 극명하게 가치관이 틀렸을 때 어떤 사람은 확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뭐 취미하고 뭐 운동하고 그죠? 거의 주말을 뭐 집에 붙어 있질 않은 남편하고 어떤 아내는 그냥 집에 조용히 음악 듣고 아이들하고 맛있는 거 해 먹이고 그죠? 조용히 쉬면서 그러니까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 정반대인 부부가 만났을 때 그거 어떻게 하실까요? 욕구가 정반대로 틀렸을 때 드물게는 여성들이 상당히 힘에 대한 욕구, 파워에 대한 욕구가 강하신 분이 있어요. 오히려 막 반장도 하고 무슨 모임의 회장도 하고. 근데 남자는 오히려 남편은 나서는 걸 별로 싫어하고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막 휘둘려고 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휘둘려고 하고, 뭐 예를 들면 남편은 그렇지 않은 경우. 물론 이제 힘에 대한 욕구는 오히려 팽팽하게 두 사람이 다 파워에 대한 욕구, 힘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보다는 불안한 갈등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한쪽이 주도적이고 한쪽이 오히려 좀 잡혀주는 경우. 그러나 다른 경우에 아무튼 욕구가 극명하게 다르거나 가치관이 달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것을 반드시 종교 문제로만 보질 말고요. 예. 그리고 한 5년 사귀셨다고는 하지만 그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고 또 그런 사소한 크고 작은 갈등들을 또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이 반드시 나쁘지는 않습니다. 연애할 때는 전혀 정말 싸우지도 않고, 그죠? 예. 너무너무도 좋고, 우리는 한 번도 오빠와 그런 문제라 싸울 것 같지 않다고. 그건 착각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싸우지 않아도 될 것들을 일부러 막 만들어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겠죠. 아직 29세라니까, 그죠? 막 결혼을 그렇게 서둘러야 할 만큼, 그죠? 뭐 당장 그렇게 뭐 늦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결혼을 서두르지 마시고요. 결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 목표는 아니거든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 목표죠. 행복하게 사는데 결혼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하는 것이 그 오빠와 결혼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은 아니니까요. 자, 사례를 또 떠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게 29세 종교가 다른 남자친구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이분만의 고민이 이제 아니고 아이들은 이제 서서히 커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지금부터 아직은 초등학생이고 아직은 중고등학생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남자 보는 눈, 여자 보는 눈을 길러주셔야 돼요. 예. 그런 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국영수, 대학 입시, 그것이 아이들 교육의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막 주입시키고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결혼생활을 해본 엄마, 아빠의 그 지혜, 남자 보는 눈, 여자 보는 눈을 미리미리 길러주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그것도 공부밖에 몰랐던 정말 순진한 딸아이가 아들 녀석이 뿅 하고 한눈에 가는 그런 상대 만나면 어느 누가 얘기를 해도 아무 얘기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정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남자 보는 눈, 여자 보는 눈. 그러니까 둘이만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둘이 좋은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이 남자가 아빠로서는 어떨까? 아빠로서는 예를 들면 그죠? 남편으로서는 또 어떨까? 사위로서는 또 어떨까? 동서로서는 어떨까? 그런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가 있다면 아이들 잘 키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영수, 대학 입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결혼 생활을 할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딸들을 위해서 남자 보는 눈, 여자 보는 눈, 배우자 선택하는 어떤 그런 지혜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례에서는 장남이 아닌 막내여서 좀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남은 또 부모의 어떤 그런 종교관이나 가치관을 좀 더 강하게 그죠 강조를 하는 것. 그래서 물론 다행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 계기를 통해서 서로 다른 것을 잘 수용을 하고 이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두 분의 사랑과 믿음이 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두 가지 사례 정리를 해보셨죠? 처음에는 종교, 그죠? 기독교, 그래서 불교, 종교가 완전히 달라서 고민하는 결혼을 앞둔 29세 여성의 문제. 또 하나는 남자친구, 대학생 오빠에 푹 빠져서 부모 말은 잘 안 듣는 딸아이의 문제를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